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 좀 시장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간밤에 테슬라가 여전히 2분기 이후에도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전기차 대표, 전 세계 전기차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6.98%, 약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또 이제 반도체 대장주인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은 후실적 발표하면서 간밤에 미국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러 가지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과 또 파월이 이제 두 번째 7월경에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불어 넣어줬었고, 또 선물도 좋게 끝났었고, 간밤에 미국 모든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좀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반도체 단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딸린 이제 반도체 뭐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초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초가도 좋았고 장 시작 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꽤 괜찮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오늘 마감 지수로 보면 뭐 코스피와 약보합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코스닥이 마이너스 1.41%로 끝났어요. 사실 수급을 보면 그렇게 오히려 코스피를 더 많이 외국인은 팔았고, 다만 그 물량을 대부분 기관이 받아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이 파는데 그 물량을 이제 개인이 받아줬어요. 개인이 받아줬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양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과 양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얘기도 시장 얘기지만 여러 가지 좀 섹터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은 종목들보다 어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오늘 수급 간단히 보시면은 뭐 오늘도 특별하게 의미 있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의미 있는 수급은 없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화장품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중국 한일령 제재가 풀리면서 아무래도 대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게임이나 컨텐츠보다는 화장품이에요. 그죠? 그동안 2018년, 17년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우리 아모레퍼시픽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시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년, 6년, 7년까지 총 3년을, 보통 대장주가 2년에서 3년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게 보통 바닥에서 거의 고가 대비 8, 9배가 갔어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능케 한, 이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걸 가능케 한 거는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이에요. 결국 주가라는 거는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실적이 준비가 됐는데 차트가 조금 준비가 안 되면 늦게 가죠. 차트를 다 만든 다음에 늦게 갑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는 차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확신이 100%가 아니라 한 70%, 80% 정도 있을 때 차트의 도움을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주식은 실적에 비례를 하는데 그 실적을 얼마나 어떤 타이밍에 잘 가고 내리느냐가 차트가 뒷받침이 돼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3년 동안 실제로 굉장히 좋았고, 뭐 연일 모든 증권사 레포트에서 연일 목표가 상향을 뭐 맨 처음에는 10만 원이라고 했다가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12만 원이라고 했다가 15만 원, 그러다가 20만 원, 30만 원, 뭐 그렇게 된 주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를 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사드 배치도 사드 배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물론 여전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니즈도 있고 한국 화장품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 자국품, 이렇게 본인들의 나라에서 생산한 화장품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라고 하죠. 그들만의 애국심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고, 또 이제 유럽 화장품이라든지, 아무래도 화장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또 유럽 가면 에스티로더 그룹이 있듯이 미국에도 있고 막 이렇게 랑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명 회사들이 있으면서 좀 소비가 아무래도 한국 K 화장품으로 확 몰렸던 것이 조금씩 나눠지고 있을 때 하필이면 사드 배치까지 맞았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과하게 높게 측정됐다. 실적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과하게 측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 박스 내려갔었고, 그 이후로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의 한한력이 시작되면서 쫙 빠졌죠. 자, 그랬던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거의 역사를 보는 듯한데, 이걸 이제 자세하게 연봉으로 보시죠. 아예 보시기 편하게. 자, 어떻습니까? 거의 상승을 시작했던 바닥권까지 내려왔어요. 예, 보이시죠? 자, 근데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상승했을 때만큼 비슷하게 연봉 기준으로 터져줬어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다 올 때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아마 아모레퍼시픽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지금 6만 원대인 주가가 또 반토막이 나서 3만 원으로 가고 4만 원으로 가고 요런 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의미한 하락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화장품주를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방금 전에 섹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섹터를 이야기 드리려고요. 첫 번째, 화장품.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터졌는데, 사실 그 양봉을 다 잡아먹은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도 동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화장품이 갑자기 한학력이 해제됐다고 막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클리오라든지 이치한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실적이 빵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시간에 걸려서 실적이 회복된다는 건 차트도 그만큼 그거를 만들어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의 하락은 멈췄다고 봐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네, 맞습니다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우선주다 보니까 이 아모레퍼시픽이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예요, 우선주. 근데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사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또 아닙니다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에요. 화장품주에 대한, 저는 이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장품주들은 이츠한블로 볼까요? 이츠한블로 봐도 보세요.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섹터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쭉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제는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질 시간이 필요한데, 굳이 시간을 들여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금 여기다 투자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치만 지금부터는 이제 화장품 섹터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해야겠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바닥을 만들어갔는지, 어디가 확실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지, 수급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중국이 한한령 해제해서 정말 현재는 한한령 해제했다고 해도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수출적인 면에선 좋아지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완화되고 차트가 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린 지금부터 그냥 화장품 섹터를 매일매일 한 번씩 체크하는 정도만 해보자.
매일매일이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화장품주는 이렇게 해서 한 섹터를 이제 제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닥이 왜 이렇게 빠졌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바이오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제가 오늘 하락 종목들,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들로 좀 봐볼게요. 보시면 물론 화장품들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있지만 딱 봐도 그냥 몇 개만 쓱쓱쓱쓱쓱 메디움부터 시작해서 쓱쓱쓱쓱 라파스 뭐 쓱쓱쓱쓱 이렇게 봐도 오늘 뭐 신텍 그동안 잘 갔었던 신테카 바이오도 그렇고 뭐 바이오 솔루션 소위 말해서 제약 바이오 붙은 친구들 이런 뭐 신일 제약 이런 것들은 이 제약 바이오 특징이 뭐냐면 올라갈 때도 기똥차게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정말 시원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DNA 특성상 빠른 거 좋아하죠. 빨리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화끈하게 싹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예요.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를 잘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 자신 있는 종목들은 저도 들어가서 매매를 합니다. 이 친구는 확실히 좀 이따 오르겠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타치기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제가 회원분들에게 리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펀드에 편입을 해서 쭉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그럼 저 사람 제약바이오 못하나 보네. 네, 저는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거의 카지노에서 홀짝 게임하는 도박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친구들 빼놓고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찍혀서 실체가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들 제외해놓고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친구들은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한 종목을 막 콕 집어서 이야기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마침 엔지캠 생명과학이 나왔네요. 저 이 종목 제 개인적으로 펀드에도 넣고 저도 매매를 했어요. 언제? 이럴 때요. 요때, 요럴 때. 예, 요때에서 요 음봉에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어요. 왜 안 봐요? 가다가 이거 이렇게 빵 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 있는 구간은 여기였지, 여기였지, 이 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종목 잘 모르겠어요. 예, 좀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한테까지 제약바이오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못 드려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익을 내시되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주식 초보예요. 아니면 저는 주식 그래도 웬만큼 했는데 저도 제약바이오 하기만 하면 물려요.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들어갔다가 그 전에 큰 손실을 많이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꺼냈냐? 아무래도 코스닥에 제약 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당장 셀트리온만 해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 친구들이 무너지면 일단 코스닥이라는 시장 자체는 무너져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이 막 오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이 친구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 지수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 왜 코스닥이 떨어지는 얘기를 또 꺼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